캐나다는 50년 넘게 주요 상업 파트너였던 미국에 대한 무역 보이콧을 시작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조치는 경제정책, 환경 문제, 무역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두 나라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캐나다는 강력한 경제 관계를 공유했으며 특히 자동차 제조, 천연자원, 농업산업에서 미국은 캐나다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적 변화와 무역 갈등은 이 오랜 동맹의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보이콧은 특정 상품의 수출입을 중단하는 것으로 캐나다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금 부과와 미국의 기후변화 및 국제무역협정에 대한 캐나다의 불만에 대한 대응으로 간주됩니다. 경제적 동기 외에도 캐나다 내에서는 미국 정부의 보호주의 증가와 세계적인 협상에서의 대립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캐나다 내에서 다양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캐나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이콧은 미국과 캐나다가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그들의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커뮤니티는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이는 그들의 쇼핑 행동에 큰 변화를 나타냅니다. 두 나라 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캐나다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이콧을 촉진하는 국가적인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외국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산업을 강화하려는 더 큰 노력의 일환입니다. 전국적으로 소매업체와 식료품점들은 빠르게 미국 제품을 선반에서 철수시키고 지역에서 조달된 대체 제품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캐나다 국기나 메이드 인 캐나다라는 독특한 라벨로 명확히 표시되어 수입품과 구별됩니다. 목표는 지역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자부심과 자립성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산 제품으로의 전환은 정치적인 제스처이자 전략적인 경제적 결정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캐나다인들이 국가 경제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들의 소비가 캐나다의 노동자와 제조업체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식품과 의류에서 전자제품,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자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 급증을 이끌었습니다. 캐나다 전역의 슈퍼마켓은 미국 제품 보이콧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솔루션을 채택하였으며 소비자들이 제품을 스캔하고 원산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도입했습니다. 이 앱은 소비자들이 잘 인포먼된 선택을 하고 미국산 제품 구매를 피하려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전쟁이며 사람들은 우리의 군대입니다. 라고 저스틴 트리도 내각의 한 구성원이 말하며 캐나다인들이 경제를 보호하고 독립을 주장하는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종속되는 것으로 여겨져 좌절한 캐나다인들은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비용에 관계없이 지역 산업을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전역의 슈퍼마켓에는 오직 지역 제품만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이 보이며 이는 미국 제품을 상점 선반에서 제외하려는 통합된 노력을 나타냅니다. 이 운동은 일상적인 금융활동으로 확장되었으며 많은 캐나다인들이 미국 달러 대신 캐나다 달러를 사용하는 선택을 하여 경제 자립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나라 간의 고조된 긴장은 광범위한 분노를 일으켰으며 많은 캐나다인들이 미국에 대한 강한 배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분노를 일으킨 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캐나다를 병합하여 미국의 50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도발적인 발언입니다. 트럼프는 캐나다 총리인 저스틴 트리도를 캐나다의 주지사라고 언급하며 그의 발언은 명백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졌고 많은 캐나다인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저스틴 트리도는 트럼프의 행동이 단지 빈말이 아니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캐나다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하며 이는 미국이 캐나다를 병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보이콧과 캐나다의 국가 정체성 및 경제적 독립을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운동의 긴급성을 더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상황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섰고 이는 캐나다의 주권과 미래를 위한 전투로 변모했습니다. 미국과의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면서 캐나다인들은 빠르고 단호하게 반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매업체들은 미국 제품을 선반에서 철수시키기 시작하고 대신 지역 캐나다 브랜드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국내 경제를 지원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미국의 무역 정책과 행동에 대한 명확한 저항의 표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레스토랑과 바로도 확산되어 미국산 재료들이 점차적으로 지역에서 조달된 대체품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많은 레스토랑은 미국산 소고기, 미국 치즈, 기타 수입된 제품을 메뉴에서 제거하고 대신 캐나다에서 생산된 음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들도 마찬가지로 음료 목록에서 탄산음료와 미국산 위스키를 제외하고 캐나다산 제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광범위한 운동은 미국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동시에 단합과 국가적 자부심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약 60%가 미국 제품 구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보이콧은 차량 구매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차보다는 외국산 차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독일, 일본, 중국산 차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인들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보이콧에 대한 강한 의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들은 이 운동을 강력히 지지하며 경제적 독립을 위한 목소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조업체들에게 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가 미국 제품과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은 국내 생산을 증대시키고 캐나다 내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가 미국의 영향을 덜 받도록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보이콧은 강력한 저항의 상징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주권을 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의 공격적이고 부당한 무역 관계에 도전하려는 광범위한 열망을 반영합니다. 운동이 탄력을 받음에 따라 다음 질문은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와 캐나다의 노력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전략적 조치로 캐나다는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미국 제품을 멕시코 제품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과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리도 간의 전화통화 후 캐나다와 멕시코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며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화통화는 멕시코를 캐나다의 새로운 무역 파트너로 공식적으로 확립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새로 떠오르는 파트너십은 미국과의 무역 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캐나다가 대체 시장을 탐색하려는 노력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무역 갈등의 장기적인 영향이 처음 예상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경제적 관계를 심화함에 따라 두 나라는 새로운 시장을 찾으며 무역 관계를 다각화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영구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는 수십 년 동안 중요한 무역 파트너였기 때문에 미국은 안정적인 상품 공급뿐만 아니라 북미 무역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는 이미 미국에서 느껴지고 있으며 여러 산업에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영향을 받은 품목 중 하나는 계란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베르머 자매는 슈퍼마켓에서 쇼핑 중 가격 상승에 충격을 받으며 비용을 계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럴 수가.
가격이 폭등한 첫 번째 제품이 계란이에요. 조류 독감 때문에 이제 계란 70%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 계란은 말도 안 되게 비싸요. 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 가격 상승은 대부분 수입되는 계란이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오고 있으며 지속되는 무역 혼란으로 가격이 더 오르게 된 결과입니다. 상황이 심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고조되는 무역 긴장에 대해 분노를 표명하며 캐나다에 대해 50%로 세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위협은 불을 더욱 지폈고 트리도 총리는 그러한 조치가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방역으로 미국에 대한 석유와 전력 수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잠재적인 방역은 미국의 에너지 공급, 특히 캐나다산 석유와 전력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양국이 전면적인 경제 대립의 문턱에 서 있는 가운데 미국이 물러설지 아니면 상황을 계속해서 악화시킬지,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가 점점 커지는 압박을 얼마나 견딜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이 상황은 무역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경제의 미래 안정성에 대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응할 의향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캐나다가 미국의 정책에 완전히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격화된 무역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의 강경한 입장은 전면적인 경제 대립의 무대를 마련했으며 두 나라 모두 이제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격화됨에 따라 상당한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미국 가정에 대해 계속되는 무역 전쟁은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가구가 매달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예측하며 이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과 함께 77%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인플레이션에 기인합니다. 또한 휘발유와 전기 가격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미 무역 갈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것입니다. 캐나다 측에서는 반응이 더욱 크며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GDP는 5%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캐나다인들은 보이콧에 대한 결의를 굳게 지키고 있으며 즉각적인 경제적 도전보다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립을 주장하고 나라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재정적 부담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캐나다의 보이콧은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한 중요한 대응으로 보는 이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위기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당신은 캐나다의 주권 방어에 함께할 것인가요? 이 논쟁은 양측의 열정적인 의견으로 인해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양국과 북미 전역의 무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